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동시에 매도고요. 그러니까 거래소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또 기관 투자자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낙폭은 좀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긴 하는데 변동성이 또 지난주처럼 후딱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또 구해봐야 되겠죠.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종목이 좋았습니다. 더존비존이었죠. 네. 뭐 가격 제한폰까지 아주 강세였고. 자, 반면에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들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네.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한 종목씩 전체적으로 훑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포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손절가 이탈이 되면서 네. 한 종목이 지금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슈프리마 좀 길게 들고 오는데 3.7% 수익이고요. 더존비전 지금 현재 좀 더 올라오면서 3% 수익. 지금 화면 한시 현재는 0.9%, 1% 정도의 수익인데요. 한 3% 정도의 수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유닛은 좀 길게 들고 왔는데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면서 3.5%. 대신 CJCGV는 장중 등락이 좀 있지만 15% 정도의 수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동합함택이 6.2% 손실로 손절가가 이탈이 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화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몇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더존비전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지난주 바로 이 상한가 베팅이 나온 흐름인데요. 바로 이때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상한가 베팅 나왔을 때 투신권에 아주 강력한 매수가 있어서 상한가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10만 주가 갑자기 들어왔죠. 여기 보면은요. 그런 힘에 의해서 상가가 들어갔는데 방송 중에 위로 따라잡기보다는 11,500원 이하 400원 정도면은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오면서 지금 코스닥에 급락이 한번 있었던 지난 목요일 급락이 있은 이후에 다시 제자리를 잡는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60일과 20일, 5일선에 이런 중첩된 흐름 안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바로 이러한 부분이 삼성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역시 이 더존비전 약간 수혜 가능성도 그리고 이슈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보유 관점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접근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죠. 저희 포트에 변화가 되면서 좀 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네. 좀 3주 전에 올라오면서 이 고점대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에 그 고점대에서 기관의 레포트도 아주 강력하게 좀 나온 상태에서 그 이후에 슬슬 밀리면서 코스닥의 흐름과 동반되면서 좀 밀렸습니다. 저희가 손절 포인트로 제시한 것이 21,5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제시가 이탈이 되면서 손절 라인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가 지난주에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보유자, 시청자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보신다면은요. 예, 여기에서 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61선 그리고 정배열에서 한번 쌍봉에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요. 전 고점대 근처인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는 오히려 보유 관점 혹은 조금 더 물량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물론 가상이긴 합니다만 네. 혹여나 이제 참고하셨던 분들은 동합함택은 특별한 뭐 하자나 뭐 네, 악재가 그렇습니다. 있어서라기보다는 수급이 엉켰고 시장 코스닥이라는 거에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CJCGV. 제가 이 종목의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했었던 부분이 광해라는 작품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역시 1000만 돌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CJCGV 관객 동원력에 따른 앞으로의 실적 향상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거래량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고 조종시 줄어드는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포트에서는 35,000원 목표가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포트라는 것은 이서구 부장과 저의 포트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가상 포트 내 이 방송 이서구 부장의 포트입니다. 포트죠. 네, 저희 포트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저 포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뭐, 이 시세가 뭐 급변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은 기업의 내용이 괜찮다면은 가격은 다시 복구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포트 점검은 여기서 끝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포트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 주 또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1900포인트 초반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네. 하고 있어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이원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1900대 초반 정도라면 대형주는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는 꽉 차가지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 조금 더 시간이 1, 2주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좀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거래소는 지금 보합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은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이 대형주에서 매도가 나오고 중소형주에서 아직까지는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의 강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이겠죠. 수익을 어디서 창출을 해야 되는 종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목별 장세, 중소형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놓고 보면은 두 가지죠. 중대형주,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다만 아직까지 1, 2주 혹은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종목별 장세 조금 더 압축된 장세가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화 강세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베팅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원화 강세 수혜주, 항공주 대표주겠죠. 그리고 해운주, 음식료 이런 종목군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이요.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한 1000개 이상의 종목을 뒤져봤는데요. 그 중에서 보니까 연기금이 등락에 관계없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자 좀 어느 정도 살펴보시면서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별주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다면 수급에 포인트를 맞춰서 주인이 있는 수급의 주인,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두는 연기금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주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뭐 개인 투자자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대신 찾아주신다면 어떤 기업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투신권이나 증권 이런 투자 주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꽤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연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군들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부강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강약품이요? 예, 부강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포인트는 수급이죠? 네, 지금 수급입니다. 부강약품의 수급인데요. 기관의 매수입니다. 빨갛게 나오는데 특히 이 우측으로 가면은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등락에 관계없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 어떻게 단타 위주의 단기 접근이 아니라면 지금 가격의 흐름이 어찌 되었건 간에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표적 항암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항암제. 지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우리가 자라나는 다른 세포도 같이 죽입니다. 하지만 정상세포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항암에 관련된 그런 세포들만 죽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파타닙 메실레이트라는 이 약품 물질인데요. 임상 시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회사예요. 해외 다른 회사의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조 원의 매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품으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매출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이 정부에서 신약 개발 사업 과제로 1조 원을 투입해서 10개 품목을 정했는데요. 그중에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정부,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표적을 맞춰준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자회사 안트로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안트로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크론병 치료제 큐피스템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것이 보험 적용 지금 현재 여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것이 된다면 또 실적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연기금 뒤받쳐주는 매수주체가 있다라면은 역시 이런 흔들리는 장세에서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례적이군요. 예,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 흐름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보신 것처럼요. 여기 밑에 보시죠. 지금 파란 선이 연기금의 매수 주체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상승 9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오긴 했습니다. 바로 그 매수 주체, 상승 주체가 연기금이라는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매수로 크게 들어오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한번 눌렸었는데요. 20일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예, 지금부터 서서히 예,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편입가는 오늘 보합권 예, 15,900원에서 16,000원 정도면은 예, 편입 가능한 구역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2만 원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최근의 상승이 이탈되는 군역으로 생각하는 단기 14,5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저희 포트의 편입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끼어들려고 했는데 여유를 안 주셨어요. 네, 연기금이 이 뭔가 미래의 재료를 보고 미래 가치를 우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 삽니다 이렇게 밝히고선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광약품 계속 한번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신규 변입을 해서 부광약품을 구성하신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IBK 분당 지점,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